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최고난도 독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을 다룰 강의인지 알겠죠? 최고난도 독서. 독서 영역에서 어려운 지문들과 문제들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써있죠? 요즘 수능시험이 독서 영역에서 유난히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평가원에서 유난히 독서만 어렵게 출제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독서 영역을 잘 못하는 거죠. 평가원에서는 매년 똑같이 발표를 합니다. 문학, 독서, 선택 과목 골고루 난이도를 안배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오답률 탑10을 보면 거의 독서 영역 문제들이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독서를 못할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나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1, 2 때부터 그 기간 동안에 국어 공부를 주로 많이 해왔을 텐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문학 그리고 문법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범위가 제시되어 왔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왔겠죠. 학교 수업 시간에 거의 문학 중심이었지 뭐 독서 영역, 경제 지문,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상대적으로 좀 더 잘해요. 바꿔 말하면 독서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최근에 통계를 봐도 나와. 봐봐. 자, 2020학년도 수능시험 국어 영역 오답률 베스트 5를 보면은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독서 영역이에요.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개 중에 4개가 독서 영역이다. 선생님, 그러면 한 개는 뭔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화작하고 언매로 나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한 문제 있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국어 오답률 베스트 5를 보면 비슷해. 5개 중에 3문제가 독서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2개는 뭔가요? 뭐겠니? 그 당시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된 거야? 수능 국어가 이제 선택형 시험으로 바뀌었죠.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오답률 탑 5를 보면은 보이죠? 4문제가 독서 영역이더라. 또 작년에 오답률 1위 문항을 보면 15번이었는데 오답률이 78.3%야. 맞은 애들이 21.7%겠네. 오지선다니까 냅다 찍어도 20% 맞아야 되는데 그보다 1.7% 더 맞았네.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오답률 탑 5 중에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까지가 독서 영역에서 나와요. 선생님이 아까 타이틀에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라고 써놓은 이유를 알겠죠. 결국은 이 문제들을 맞춘 애들이 이깁니다. 시험장에서. 수학으로 치면 뭐다? 21번, 29번, 30번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들. 알겠죠? 여기서 1등급이 결판 난다라는 건 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서 영역도 고난도를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 과정을 보면 뭐 기출 분석하면서 개념 학습 한번 했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풀고 뭐 또 하고 이런저런 문제집들 많이 풀었겠죠. EBS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파이널 과정 거치기 전에 반드시 고난도 학습을 해야 돼요.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고난도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최고난도 문학 OT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OT가 먼저였거든, 이 독서보다. 거기서 최근에 입시제도 자체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다 설명했으니까 왜 고난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최고난도 문학 OT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독서의 고난도 지문이 최근 수능에선 1등급을 결정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통계로도 증명이 된다. 그죠? 자, 이 강의의 목표는 독서 고난도 지문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 중요한 건 제대로란 말이야. 그냥 한번 읽어보고 문제 푼다가 아니에요.
독서여행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를 12개를 역시 이것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애들 설문조사 다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경제지문이 너무 싫어요 막 이런 거, 이과 애들은 철학지문 나오면 돌아버리겠어요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2가지의 주제로 추려지더라고. 그 12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지문 선정하고 문제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강의 특징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뭐 고난도 수업들이 있는 선생님도 있고 없는 선생님도 있는데, 있는 선생님들이라 해도 이 정도 어려운 지문과 문제를 다루시진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하건대 인간 역사상 최고 난도 지문과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다 리트 지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분별하게 리트 지문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능형으로 이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이 리트 지문은 풀어보면은 정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지문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리트, 미트, 디트, PSAT 이런 거 푼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이제 대치동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최고난도 문학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치동 친구들이 성적대가 살짝 높거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어려운 지문을 다룰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본인들이 이미 다 맞은 지문이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눈빛이 좀 약간 희미해요. 그런데 어렵다. 와, 5문제 중에 내가 3개나 틀렸다. 이런 지문에서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반대지. 5개 중에 한 3, 4개 틀렸다. 안 해. 이건 내가 할 거 아니야. 막 이래버리잖아. 그걸 해야 성적이 올라. 알겠어요? 그걸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야. 자, 고난도 독서 영역 지문,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쉬운 지문은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풀리는데, 진짜 고난도 지문들은 그냥 읽고 풀라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일치 문제부터 꼬이기 시작해. 지문을 또 보고 2번 풀면서 기억나지 않아. 또 보고 3번 이럴 수가. 또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짓거리를 안 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볼 겁니다. 자, 다음 고난도 비문학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수학도 킬러 문항이 있듯이 국어 영역도 킬러 문항들이 있는데, 그런 킬러 문항을 어떻게 접근하고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정합성을 판단해서 제껴낼 것인지, 그런 것들, 선택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파헤치는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고난도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오답률이 81.3%야. 정답률이 18.7%네. 냅다 찍어도 20%여야 되는데 20%도 못 맞았네. 어렵단 얘기죠?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장에서. 자, 그 다음에 평가원 최고난도 기출문제. 이런 문제들도 보면 오답률 68% 막 이릅니다. 오답률이 보통 오답률 30%가 넘어가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오답률이 40%가 넘어가면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막 오답률이 81%, 68% 이러지? 엄청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거야. 그 다음 사관학교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보다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다뤄볼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대 기출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경찰대는 이제 서울연고대급 아이들끼리 보는 시험이잖아. 그 중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려내려면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니? 이 중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풀어보면 참 좋은 지문과 문제가 있고,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좋은 지문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지문과 문제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리트 문제들,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리트 시험, 로스쿨 시험 문제들. 이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수능하고 비슷하고 수능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지문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 주제통합형 지문 잘 못하는 친구들 있죠? 가나형 지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6문제 중에 반타작밖에 못한다거나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주제 통합형 작문 독해도 따로 수록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들이잖아. 싫어하는 걸 할 때야 지금이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냐. 음식도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 몸이 골아. 골고루 먹어야지. 똑같아. 문제도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풀면 성적이 골아요. 명언이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준비 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명언이에요. 여러분들 본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자꾸 푸는 애들이 있거든? 수학이라고 생각해봐. 맨날 2점, 3점만 풀면 성적이 오르냐? 안 오르지. 4점짜리 몇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걸 해야 할 때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 강의는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거야. 잘 나가다가 비문학 킬러 지문에서 멘붕 오는 애들. 그러니까 선택 과목 풀 때 괜찮았어. 문학 쉽네. 가다가 비문학 선택 과목에서 그냥 무너지는 애들. 이런 친구들. 그 다음 비문학 지문에서 한 지문에 막 10분씩 잡아먹는 애들. 어려운 지문에서 10분, 15분 막 이렇게 쓰거든 애들이. 그러면은 뒷지문을 다 찍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까? 그리고 이제 수능국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일단 타이틀 보고 쫄지 마세요. 최고 난도 독서. 이제 3, 4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 아이들 들으라고 만든 강의가 아니야. 1등급을 목표로. 최소한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지금 4등급이다. 목표가 4등급이냐? 그게 아니잖아. 1, 2등급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최고난도 문학에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죠. 2등급까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으면 2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벽이 하나 딱 있어. 이 벽을 이렇게 딱 타고 넘어가야 1등급인데 항상 애들은 이 벽에서 부딪혀가지고 좌절을 해요. 이 벽 같은 강의야, 이 강의가. 알겠죠? 그거 넘어가야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혜택이 뭘 것 같아? 그렇죠. 선생님 카페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줘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라고 그랬지?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1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강의예요. 이 강의가 이제 주로 상위권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강의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건 상위권 애들은 사실 내버려 둬도 잘 하거든? 걔네들이 이제 이게 더 입맛에 맞는 강의인 거지. 오히려 나는 지금 1등급이 아닌 친구들한테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야. 언제까지 2등급, 3등급 하면 이렇게 부딪혀갖고 맨날 돌아올 거냐 이거지. 그걸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1등급 애들만 들으라고 만든 강의가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하게 설명할 거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 쫄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은 오릅니다.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